자, 개념 익힘 1번을 볼게요. 개념 익힘 1번은 뭐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얘기하자면 그나마다 요 녀석이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는 녀석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까도 분명히 이런 문제를 다룬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면 내분점도 구하고 외분점을 동시에 구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야. 한꺼번에 구하는 문제가. 그러면 외분점부터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나머지 문제는 안 풀게요. 너무 쉬워서 뒤에 풀이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거부터 풀어볼게. 자, 그러면 가로를 크게 쓰고 짝대기 길게 긋고 점 찍고 짝대기 길게 긋고 점 찍고 몇 대 몇이냐? 3대 2네. 자, 시작. 3이 3이 나란히 쓰고 같이 하자. 시작. 3이 3이 어허 3이 3이 나란히 쓰고 끝나는 좌표 확인하시고요. 끝나는 좌표 4, 그 다음에 끝나는 좌표 마이너스 3, 시작하는 좌표가 마이너스 1,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2, 자, 외분점부터 구한다 했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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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자, 정리해보자. 자, 그 점을 Q라 그랬으니까 3 빼기 1은 3 마이너스 1은 1이고요. 12 더하기 14 나오겠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3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이니까 P를 구하시고 짝 플러스로 바꾸시면 되겠지.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일단 5분의 분모 5분의 1가 될 거고요. 곱하면 12에서 2를 빼니까 10이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9에서 4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정리하면 점 P는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중점을 구하래. 중점을. 꼭 중점을 1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더하면 평균 구하면 되죠? 더하면 16이야. 반띵하니까 8이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4니까 반띵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8, 마이너스 7. 대부분 문제는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걱정 마시고요. 자, 이 문제는 패스해도 되겠죠? 확인문 유제는 너무 쉬워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형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이 끊어읽기를 못해서 이 문제가 불편하거든요. 변형 문제는. 자, 해보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내분하는 점이 그랬어요. 점이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 전부 다 점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점의? 그렇지. 좌표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내분점이 아니라 내분점에 뭘 구해야 돼? 좌표부터 구해야지. 당연하지. 그지? 좌표부터 구해야지. 이게 1번이죠. 내분점이 아니라 내분점 좌표를 구하자. 이렇게 돼야지. 1번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문제를 끝까지 읽지 마시고 여기서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딱 보고 끊어야 돼요. 점이 하고 끊어서. 자, 구해보자. 2대1이네. 2, 1, 2, 1 나란히 쓰고 계속 좀 하세요. 시작. 2, 1, 2 귀찮아도 안 하지 마시고 2, 1, 2, 1 나란히 쓰고 영상을 봤다는 건 잘 모르는 거야. 자, 끝나는 좌표가 4하고 4, 4하고 5다. 끝나는 좌표 4, 끝나는 좌표 5. 시작하는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 시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내분점이었죠? 내분점이니까 더해 주신다. 자, 이걸 정리하자. 정리하니까 분모는 일단 3이다. 그죠? 3분의 3분의. 계산하시면 6이 나올 거고요. 계산하시면 9가 나오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얘는 2,3이 돼요. 그러니까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누구야?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3인 거야. 좌표를 구했어. 그런데 그 점이 이제 두 번째 끊어읽기를 하셔야지. 그 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지? 점 좌표를 시계에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2를 어디에다 집어넣고 x에 집어넣고 여기 있는 3을 y에 대입을 하시면 되시겠죠? 되지? 자, 그럼 두 번째 과정 여기 생각 2번 하고 두 번째를 풀어보시면 y는 3이 되고요.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2k-5가 되겠네.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8은 2k가 되고 따라서 k는 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시겠죠. 됐죠? 자, 이번에는 변수가 있다. 어우, 쫄려. 겁나 쫄려. 겁나는데 괜찮아. 이렇게 쫄아, 자꾸. 왜 이렇게 많이 쫄냐? 시작.
두 점, 좌표 평면의 두 점이다. 그지? 두 점에 대해서 선분 PQ를 외분하는 점이 그랬어요. 끊어 읽으셔야죠.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외분하는 점 좌표를 구하자. 외분하는 점 좌표. 여기 좌표가 다 주어져 있고, 뭐가 주어져 있어? B도 주어진 거야. 그죠? 그래서 점 좌표를 구하자. 좌표를 구해볼게, 이제.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시작. 짝대기 긋고, 짝대기 긋고, KO, KO. 나란히 쓰고, 좀 해줘요, 좀 제발. KO, KO. 아우, 제발. KO, KO 나란히 쓰고, 끝나는 좌표 2하고 4. 시작하는 좌표, 그렇지. 마이너스 1, 1. 외분점이다, 우리. 빼주셔야지. 자, 정리를 하면요. 얘는 분모는 일단 K-5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 K-5가 나올 거고요. 분자를 볼 건데 얘는 2K 플러스 5네. 얘는 2K 플러스 5. 정리하면 얘는 4K-5다. 얘는 4K-5. 됐죠? 좌표를 구했어. 좌표가 이거야. 하나는 X좌표가 이게 이렇게 나올 거고요. Y좌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보이니?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 X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Y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면 되지. 그렇지. X좌표를 집어넣으면 시작. K-5분의 2K 플러스 5가 돼. Y좌표 집어넣으면 시작. K-5분의 4K-5가 돼. 는 마이너스 4야. 자, 불편하긴 해, 맞지? 불편하긴 한데 이 방정식의 가장 기본 원리는 분수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죠. 등식에 기본적으로 풀 때, 방정식을 풀 때. 그래서 양변에다가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얼마를 곱할 거냐면 K-5라는 수를 곱할 거야. 항상 다항식은 가로를 치셔야 돼요. 곱할 때. 곱하면 약분돼서 남는 게 2K 플러스 5가 돼요. 마찬가지로 곱하면 플러스 4K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20이 됩니다. 푸시면 되겠죠? 설마. 6K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20. 넘어오면 10K는 20이 되겠네. 따라서 K는 2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 되겠죠? 자, 그리고 발전 문제 요 녀석, 요건 정말 제발 부탁이니까 꼭 챙겨 두십시오. 네, 단골입니다. 교과서도 실려 있어요. 제발 좀 부탁할게요. 교과서도 실려 있다고 얘들아. 교과서도 실려 있는데 넘어가면 안 되지. 이 문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건데 제1사분면 위에 있을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제1사분면 위에 있을 조건이 무엇인데, 자, 제1사분면, 2사분면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잠시 얘기를 하자면요. X축, Y축이 있을 때 제1사분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축에 손대면 안 됩니다. X축, Y축은 제외예요. 2사분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사분면에 있을 조건은 뭐냐면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양수다라는 게 조건이고요. 여기는 X좌표가 음수잖아.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X좌표는 음수고 Y좌표가 양수고요. 3, 4분면은 둘 다 음수겠지. 4, 4분면은 X좌표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양수고 Y좌표 밑에 있으니까 음수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 됐죠? 졸지 않고 변수도가 있다고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시작. T1마 T T1마 T T1마 T T1마 T T1마 T 나란히 쓰고 끝나는 좌표가 7하고 마이너스 1이야. 끝나는 좌표 7, 끝나는 좌표 마이너스 1. 시작하는 좌표가 2하고 5다. 그죠? 갈로 치세요. 부탁이에요. 덩어리일 때는 곱할 때 무조건 갈로를 치세요. 2랑 5를 곱할 겁니다. 내분점이네. 더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얘도 정확하게는 갈로 쳐야 돼요. 갈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풀면은 어떻게 되니? 분모는 1이잖아. 정리하면 얘는 5t 플러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6t. 여러분 암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리하면 돼요. 그냥 플러스 5.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됐어.
근데 얘가 몇 사분면에 있다고? 1사분면에 있대. 1사분면에 있으니까 5t 플러스 2라는 x좌표가 0보다 커야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6t 플러스 5라는 y좌표도 0보다 커야 되죠. 그지? 그럼 정리를 하면 t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6t 넘어가 마이너스 5고요. 6을 마이너스로 나누지? 부등호 바뀌어야 된다. 그지? 6분의 5. 이렇게 나오게. 자, 요걸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6분의 5보다는 작다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같거나 크다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 사이에 겹치는 거니까 답은 t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고 6분의 5보다 작다. 뭐 문제에서 t의 범위를 구하라가 아니라 뭐 정수 개수를 구하라, 뭐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뭐 정수를 직접 합하시오, 만족하는 정수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 구하셔도 되겠죠. 발전 문제는 꼭 챙겨 두셔야 될 대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됐죠? 자, 이제 활용 문제로 갔어. 선분 내분의 활용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나온다고? 미리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불안하다. 그지? 왜 이렇게 불안하니? 너네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까봐. 선분 내분의 활용이란 건 공식은 다 알고 있어. 근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b를 찾아야겠지. 내분점, 외분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대 몇이냐가 중요한 거야. m 대 n의 값을 구하는 거야. 몇 대 몇인지 b를 읽어야 돼. b를 찾아야 돼. 찾아내자. 자, b를 찾아내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b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b를 찾는 것 중에 비례식을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자꾸 이상한 데로 가버리네요. 잠시만요. 네. 비례식을 해석하는 능력. 해석하기. 요거. 그 다음에 b를 찾았다. 몇 대 몇인지 알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 그지? 다른 방식도 있어야 되잖아. b를 찾고 나서 b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b를 해석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챙겨야 될 거 기준점이죠. 기준점을 가지고 기준점과 무엇을 가지고? 시작과 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그랬죠. 시작과 끝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b를 찾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공식을 생각해봐. mn 나란히 쓰고 뭐 네모 세모 나란히 쓰고 3, 2, 3이 나란히 쓰고 b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되지? 그 녀석이 내분인지 외분인지 알아야지. 좌표는 주어질 거니까 걱정 마시고 내분인지 외분인지 알아야 될 거야. 내분 외분 해석해야 돼. b를 찾는 거 먼저 한 다음에 내분인지 외분인지 해석해야지. 내분인지 외분인지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선분 안에 있는지 선분 밖에 있는지가 아니라 연장선 위에 있는지. 선분 위라 할까? 선분 위에 있는지 연장선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이 단원의 주제인 거고요. 이 녀석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케이스야. 됐니? 자, 다시. b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림일 수도 있고 그림이 아닐 수도 있어. 주어진 조건에서 그냥 비례식일 수도 있어. 자, 지금 이 문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비례식. 1번이야. 요거 다 비례식. 여기 비례식. 요걸 가지고 b를 찾아야 돼. 딱 보고 알아야 돼. 요걸 가지고 내가 b를 찾아야 돼. 몇 대 몇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항상 기준점 잡으라고 그랬죠? 기준점 어디 있어? 문제에서 점 C의 좌표를 구하랬어. 점 C를 정한다. 점 C가 기준점. 시작점과 끝점이 어디 있지? 시작점과 끝점은 문제에서 당연히 선분 AB 그랬습니다. 그죠? 자,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어떻게 찾는다고? 내분점이지. 연장선 위에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연장선 위에가 있어. 이 순서대로 내려가면 되죠. 하나 단계별로 가면 됩니다. B를 찾아내고 그리고 무슨 점을 기준으로 해서 B를 찾아낼지, B를 읽을지를 정하시고요. 물론 시작점과 끝점으로 정하셔야겠지. 그리고 그 녀석이 몇 대 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녀석이 내분인지
외분인지를 하나하나씩 판단을 해야 무엇을 쓸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드디어 공식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공식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공식을 써먹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뭐야? 일단 몇 대 몇인지 알아야지. 그렇지 않니? mn 나란히 쓰고 네모 세모 나란히 쓰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시작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내분인지 외분인지 알아야죠. 됐나요? 정리하실래요? 문제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자. 됐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두 점에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 잘 안 보이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자, 쭉 그릴 거야. 점 A, B는 적당히 하나 찍고 하나 찍고. 됐지? 자, 근데 B 방향의 연장선 위에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는데 그냥 찍을 수가 없어요. B를 알아야 찍지.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정말 중요해. B를 못 읽으면 안 된다. 요 B를. 자, EAB는 BC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B를 잘 읽어야 되네. 진짜 이거 많이 해야 되네. EAB는 BC다 그러면 AB 대 BC는 여러분 생각에 AB 대 BC는 2대 1 같잖아. 그지? 느낌에. EAB는 BC니까 선생님 2대 1이겠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1대 2예요. 반대로 읽어야 돼.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야 안에 곱한 게 BC가 되고 밖에 곱한 게 EAB가 되지. 우리 안에 곱한 거랑 밖에 곱한 거 같다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 그지? 항상 반대로 읽어줘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하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림을 왜 그렸는데 자,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오면 1번 제일 먼저 뭐 하라고? B를 읽어내야 돼. 그림 그리자. 두 번째 B 해석하자. B를 해석하자. 세 번째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선분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게 선분 AB가 아닐 수도 있고 BC일 수도 있어. 선분 CA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 거의 90%는 선분 AB겠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선분 AB를 기준으로 하세요. 선분 AB의 크기를 가지고 크기로 점 C의 위치를 해석하세요. 해석하자. 해석을 하고 나면 이제 4번은 당연히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이걸 다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익숙해지게 연습을 하면 돼. 이 순서를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는데 이 과정이 잘 보여지시기 바란다는 거야. 자, 그림은 그렸고 B는 해석했어요. 자, 1대2. 자, 3번 어떻게 하라고? 선분 AB의 크기를 얼마인지 찾아래. 선분 AB의 크기가 얼마냐면 1이야. 여기 한 칸이야. 여기 한 칸. 그지? 여기 한 칸이야. 여기 한 칸이다. 그러면 BC는 몇 칸이 되는 거야? 두 칸이잖아. 요거 한 칸, 다시 한 칸 더 가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에 C가 있는 거야. 요 자리에 이제 C가 오는 거지. 딴 하고 C가 오는 거야. 요 자리에. C가 딴. 연장선 위에. 그리고 여기 C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점과 끝점에 B를 읽어야 돼요. 1대2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몇 칸? 3칸이고 여기까지는 몇 칸이 되는 거야? 2칸이 되게. 그죠? 여기 한 칸, 이게 2칸, 전체 3칸, 2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글로 쓰면 점C는 이제 위치 다 잡았으니 공식 만들어야지. 점C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시작 3대 2로 무엇하는 점? 외분하는 점이겠죠? 연장선이니까 현재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공식은 여러분이 안다고. 공식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떠한 구조로 들어가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시겠지? 자, 확인 유지 한번 볼게. 마찬가지. 자, 이 문제는 이제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손댈 게 뭔지 딱 보여야 돼. 그죠? 요거야. 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B를 찾아야 된다. 그지? 자, 생각해보자. 시작. A, B 대
BC는 한 번 된다고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3대 2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랬지? 나는 B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다고? AB를 그린다. AB가 몇 칸이야? 3칸이야. AB가 3칸이야. AB를 그릴 건데, AB를 그냥 아무데나 그릴 거야. 그런데, AB를 3칸으로 둘 거예요. 이렇게 3칸. 그럼 BC는 몇 칸이야? 2칸이지. 그럼 선생님 BC가 2칸이면요. 요쪽으로 2칸 갈 수도 있고, 이쪽 오른쪽으로 2칸 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 연장선 위에라 그랬지. 그지? 연장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분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바깥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당연히 이 B에서 오른쪽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2칸으로 통통 갔어. 그럼 거기가 누구야? C야. 드디어 C도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해봅시다. 점 C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 점과 끝점까지의 B를 이제 읽으셔야겠죠. 몇 칸입니까? 전체? 5칸이. 여기는 몇 칸이야? 2칸이 되겠지. 그럼 얘는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시작. 이제 풀어볼까? 5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찍, 찍, 찍. 적대기 쭉 긋고, 적대기 쭉 긋고. 자, 5, 2, 5, 2 나란히 쓰고요. 5, 2, 5, 2 나란히 쓰고요. 자, 끝나는 좌표가 A, B입니다. 끝나는 좌표가 A, 끝나는 좌표가 B. 시작하는 좌표가 1, 2가 되겠네요. 시작하는 좌표는 1, 그리고 2입니다. 외분점이니까 빼주시겠네요. 정리하시면 분모는 3이고요. 분자는 5A-2가 되고 마찬가지 분모는 3이고 분자는 5B-4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점 C가 얘랑 같대. 그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고? -4, -3이 돼요. 풀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풀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 3분의 5a-2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러니까 5a-2는 -12가 되고 5a는 -10, 따라서 a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5b-4는 -3이잖아. 그래서 5b-4는 -9고요. 5b는 -5가 되겠지. 따라서 b는 -1이 됩니다. 그래서 a값, b값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이 되시겠죠. 됐죠? 되겠지? 연습 많이 하죠? 기본 문제다. 짠짠. 자, 변형 문제 2번이랑 발전 문제를 보면 발전 문제 좀 하기 싫게 생겼다 이거죠, 솔직히. 발전 문제 나도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강요하지고 싶진 않아요. 발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발전 문제는 살짝 언급만 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변형 문제 2번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똑같다, 그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하다, 문제가, 그지?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슬슬 지겨운데 요거다, 그죠? 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먼저 B를 세울 거야. 가자, 시작. AB 대 BC는 몇 대 몇이 된다고? 1대 2. 2대 1 아니고 1대 2야. 자, AB가 몇 칸이야? 한 칸이야. 이제 그림을 그리자. 자, AB를 한 칸이라 두자. 자, AB의 길이를 한 칸이라 두자. 여기 한 칸인데 BC가 2야. 그죠? 근데 연장선 위에 있대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B에서부터 2칸 떨어져야 되잖아. C가. 2칸 떨어지는데 통 해도 C가 있고 통 해도 C가 있잖아. 근데 다 밖에 있어? 연장선 밖에 있어? 연장선 밖에 있어. 연장선 밖에 있으니까 얘는 몇 개의 점을 구해야 돼? 둘 다 구해야 돼. 요거도 하나 구하고 요거도 하나 구해야 돼.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얘는 A점까지 한 칸, B점까지는 두 칸이니까 얘는 1대 2의 외분점이 될 거고요. C는 A까지 몇 칸? 3칸, B까지 몇 칸? 2칸이니까 얘는 3대 2의 외분점일 거야. 그럼 각각 구해야지. 그래서 A랑 B를 더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문제를 푸셔야 될 때도 있어. 풀이는 안 할게요. 자, 발전 문제를 할 건데, 발전 문제 2번은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지? 좀 불편한데, 발전 문제 2번에 팁을 좀 줄게요. 발전 문제 2번은 약간 그냥 편법이 있어, 사실. 자, 느낌에 지금 선분 위에 있다 그랬다, 그죠? 선분 위에. 선분 위에 점피가 있다. 뭔가 까망까망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선분 이 점피의 위치를 우리가 점피에서부터 A까지랑 점피에서부터 B까지 B를 구해가지고 위치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근데 그걸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우리 기억나니? 자, 잘 들어야 돼. 기억나니? 우리 선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지? 선분의 B를 구할 때 시작. 네모, 세모 나란히 쓰고, 그죠? 여기다가 끝나는 좌표를 곱하고 여기 시작하는 좌표를 곱하고 네분이면 더하고 외분이면 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값을 더한 녀석이 분모에 있는 거잖아. 네분이면 물론 뺀 게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뭐야? 3하고 2잖아요. 3하고 2면 밑에 얼마가 있어야 돼? 5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5를 일로 보내는 거야, 밑으로. 이 5를 이항시켜서 일로 보내. 무슨 말이냐고? 5x는 3a 플러스 2c란 말이에요. 그러면 x를 이렇게 바꾸자. 5분의 3a 플러스 2c로 바꿀게. 그리고 한 번 더 5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바꾸면 어때? 3 더하기 2로 바꾸면 어때? 그럼 얘는 몇 대 몇의 외분점일까? 내분점일까? 참 더하기니까 3대 2의 내분점일까? 어디를 기준으로 3대 2야? 이게 끝나는 좌표고 이게 시작하는 좌표잖아. 끝이 여기야 지금. 속이고 있어. 시작이 여기고 시작하는 쪽이 3이죠. 끝나는 좌표가 2고요.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패턴이 있어 이 문제. 다시 한번.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거예요. 5, 3, 2. 딱 보자마자 휙 넘겨서 A가 끝나는 점이고 C가 시작점이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 되고요. 3대 2구나. 이렇게 보이면 좋아. 그럼 3대 2인데 AB의 길이가 얼마라 그러냐면 40이라 그랬거든. 그럼 이 40을 몇 등분 한 거야? 3대 2니까 전체 몇 등분? 5등분 한 거지. 그 중에서 AP의 길이는 몇 등분 가져간 거야? 2칸 가져간 거잖아요. 약분하면 8이고 8이 16, 답은 16cm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점 3, 마이너스 3,1이 있고 점 1,2가 있다. 자, 이번에 또 중요한 말은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연장선 위에. 그러면 쭉 이어졌다 이 말이지. A, B를 쭉 이어서 B까지 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죠. 그죠? 아까 우리 분명히 도형의 B를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삼각형의 넓이가 갑자기 나오고요. 또 다른 삼각형의 넓이에 B가 주어졌어요. 삼각형의 넓이랑 도대체 B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해보자. 삼각형이 어떤 사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어. 삼각형을 내가 적당히 몰고 좀 자를까요? 이렇게 잘라서 보십시다. 자, 이 삼각형이 지금 여기와 여기까지 B가 1대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편의상 A라는 삼각형이 있고 B라는 삼각형 나눠지겠지? 이렇게 쪼개질 거야. A, B, 그 다음에 여기 C, D라 할게. 그럼 삼각형 A, B, D가 있고, 그죠? 삼각형 A, B, C가 있잖아. 넓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진 않겠지. 누가 봐도. 근데 넓이의 B가 1대2다. 그래서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이건 아니지. 느낌이 그래요서 수학을 어떻게 하는.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을 믿으면 안 돼. 왜 그런데? 라는 거야. 얘는 BC를 기준으로 해서 변을 보면
BC에다가 평행하게 우리가 이렇게 A를 지나가게 선을 그으면 얘는 ABD의 높이도 누가 되겠어? ABD의 높이 뭐가 되겠어? 요게 되겠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이렇게 되겠지. 삼각형 ADC의 높이도 똑같이 요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밑변의 길이의 B만큼 넓이도 달라질 거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밑변의 길이의 B? 와우. 밑변의 길이의 B? 와우. 길이의 B. 길이의 B. 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가 뭐라고? 도형의 활용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랬어요. 아, 이거 알아야 돼. 삼각형 적을게. 알고 있어야 된다. 삼각형의 넓이의 B. 그 해석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고? 선분의 B를 구할 수 있다. 선분의 B를 알 수 있다. 됐니?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변이 일정하게 쪼개진다. 변이 일정하게 쪼개진다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삼각형 대충 쓱쓱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이 하나 있어.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쪼갰어요. 근데 여기가 길이의 B가 우리가 뭐 마음대로 정합시다. 2대 5라고 합시다. 2대 5면 이 첫 번째 삼각형이랑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의 B도 2대 5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선분을 적당히 이렇게 쪼갰다고 칠게. 너무 막 이렇게 쪼갤까? 여기가 1대 3이라 합시다. 1대 3이면 반대로 할게. 반대로. 넓이의 B가 1대 3이면 이 나눠진 B도 선분의 B도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당연히 안에 있으니까 내분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자. 삼각형 OAP 이 전체 넓이지. 삼각형 OAP 이 전체 넓이가 삼각형 OBP의 넓이의 3배야. 그럼 요 넓이가 작다는 거 아니야, 그지? 요게 1이면 이 전체가 3이니까 요건 얼마겠지? 2겠지. 왜 2를 거꾸로 쓰고 난리야? 힘들어 죽겠는데,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점 P는 어떤 점이야? 밖에 있는데 A 쪽에 얼마? 이게 1, 2니까 3. B한테는 얼마? 1이 되겠죠. 그래서 써보자. 시작. 점 P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외분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도형의 활용 문제다. 요거까지 꼭 챙겨 두시고요. 되셨나요? 자, 10번이랑 11번 삼각형의 가계의 등분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호흡을 가져야 될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한번 설명을 하긴 했지만 좀 고민을 하긴 해야죠. 그죠? 이 문제는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데 발전 문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나머지 문제를 혹시 풀다가 모르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삼각형의 가계대응 성질을 모르시면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 자체가 중요한 핵심이야.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확실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삼각형의 가계대입 성질 유튜브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내 거 말고요. 여러분 강의 그냥 검색하시면 삼각형의 가계이름의 성질을 치시면 그냥 나와요. 강의가. 그리고 문제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